제8장 만절기공 6회 수혁에 의하여 살아난 새는 목적에 있는 새처럼 바로 왔던 길로 돌아가는데 헐, 수혁은 새의 생각도 조장할 수 있는 것인가? 공자님, 무공에서 초연무형질한 무공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지. 아무튼 보이지 않았지만 효과는 나타나잖아. 그래서 이름이 초연무형지이지.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지. 지철은 수혁의 웃음에 조금은 무안했고 그의 말을 쓴 웃음을 진다. 하하하. 허허허. 정획, 그대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지철이는 지금 만절기공을 익히고 있어. 하지만 욕심이 많아서 진전이 많이 늦지. 정획은 본래 현명한 친구이지만 무공의 특징으로 생각을 깊이 하면 뇌혈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생각보다 행동을 위주로 금우공을 전개했을 것이네. 정획은 흠칫했는데 이유는 본인 생각에 수혁의 음성이 들렸고 이는 그가 머리털 나고 처음 경험하는 신기였다. 정획은 수혁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에서 말하고 있었고 이는 분명 전음의 최고봉인 전설의 심의계천전성도 분명 아니었다. 그렇다고 세미한 전성이나 사술 또한 더더욱 아니다. 이제는 만절기공을 그대의 뇌리에 숨겨놓을 테니 꾸준히 정진하게. 그러면 어디 가서 최소한 오늘과 같이 맞고 다니지 않을 거야. 명심하게. 만절기공은 어떤 무공에도 금방 수능적이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공 본질과 부대끼지는 않을 거야. 정획은 머리에 수많은 무공 구결이 쑥 하고 들어와 자리를 잡는 신기를 경험하였고 그는 순간 화들짝 놀라 기절초풍할 뻔하였다. 그동안 자네가 익히고 있었던 혈수마공, 아니지 이제는 자네에게 구현되는 무공은 혈수기공이나 괴공 아니면 신공이 될 것이야. 그대가 마음에 드는 대로 이름을 지어서 사용하게. 그리고 잊지 말게 무공은 그저 생각의 차이일 뿐이야. 마공이든 신공이든 말이야. 정획은 일종의 깨달음이 있었는지 잠시 생각을 하고 수혁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큰절하고 감사 표현하며 말하였다. 감사합니다. 공자님,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그는 매우 놀라웠다. 본인의 생각에 들리는 수혁의 음성은 전임도 전설의 육합전성을 뛰어넘는 전임으로 하였지만 분명히 전임은 아니었다. 그냥 본인 생각 속으로 수혁의 음성이 쑥 하고 들어왔다. 그는 이런 신비한 경험이 인세에 있다는 것조차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 이 경험이 정획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이며 이는 정획의 수혁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두 번째 계기가 되었는데 정획형, 형도 놀라는구려. 난 공자님이 내 생각에 들어와 말씀하실 때 정말 짜증이 난다오. 아, 그리고 우리는 공자님께 무조건 복종해야 하오. 그래야 이분이 좋아하오. 공자님의 명령을 무시할 경우 징계가 있는데 금강불괴지공을 이룬 저조차 공자님의 징계가 너무나 고통스럽소. 이를 명심하시오. 부연하면 참고로 공자님은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소. 그러니 하대를 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오. 지철, 공자님은 대체 몇 살이시오? 대략으로 이야기해 줄 수 없는지.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면 정획형은 아마 돌아가실 것이오. 지금은 믿을 수도 없을 것이오. 우리가 세가로 돌아가서 원로원주께서 정획형의 신분을 확정해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드리지요. 모든 의문도 아무 영문도 모르고 오직 정획의 점이 사라진 것과 그의 무공이 소실되었다가 다시 찾은 것과 천리 신ing에게 수혁의 신기를 베푼 것만 아는 장이백은 자리를 정리하고 자신의 집에 수혁 일행을 초청하고자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을 하였다. 자, 이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공자님과 연형 일행을 초청하겠소. 이에 응하시겠지요. 공자님, 하하하, 그렇게 하지요. 수혁은 웃으며 대답하였다. 장이백은 청성의 번쾌가 와도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고 그는 그 집안 사정으로 외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장주는 무림맹의 일로 자리를 비우고 있었고 장원은 몹시 우울해 있었다. 그 이유는 장이백의 어머님 질병 때문이다.
섬서에서 장원을 옮길 때 장희백의 어머니는 점창전대 장문인의 삼녀로서 장가장의 시집을 오게 되었다. 평소 그의 어머니는 자신을 낳고 너무나 허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건강과 심리적 요인으로 5년 전부터는 병석에 눕게 되어 도움 없이는 일체 거동이 힘들었다. 그래서 5년 전부터는 그냥 손님을 장원이 아닌 맞은편 객잔이나 이곳에서 손님을 맞았다. 수혁은 아는지 모르는지 장희백을 따라 일어났고 일행은 그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 장가장으로 향했다. 장가장은 귀주 외곽 귀양에서 어린 걸음으로 오후 내내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귀양뿐 아니라 이 삼잘곡 마을에서 이장원이 제일 큰 규모와 운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과거 100년 전에는 이장원에 거주하였던 귀주 청묘족 족장이 살고 있었다. 그는 원나라 황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 일대 청묘족을 섭정하였던 원나라 귀족의 신분인자로서 이자는 30년 전에 원나라의 위태로움을 몸소 체험하여 그 족장은 운남으로 도망하여 소식이 끊어진 자였다. 그 후 이장원은 주인이 없었는데 다만 땅 주인이 우두머리의 청묘족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장가장이 사들여 집을 원나라 건축 양식이 아닌 한족 남송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본떠서 지은 매우 고풍이 넘치는 장원이었다. 장원의 규모는 능히 4,500명이 함께 기거할 만큼 제법 큰 규모였다. 물론 지금은 장주에야 250여 명이 무림맹으로 출정 나가는데 그래서 차남이 수개월째 장주의 일을 보았고 큰 규모의 장원은 다소 썰렁했다. 오셨습니까? 작은 소주? 여느 무가처럼 장가장의 정문에는 4-5명의 윗사가 정문 출입의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래. 정리삼, 별일은 없었는가? 네, 작은 소주. 아까 객장 근처에서 소란이 났을 때 지나는 사람들이 뛰어가는 것 외에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역시 서희마찰루는 우리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군. 평소 지나는 사람들이야 집안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공자가 장가장을 지켜준 것이 된 것이군. 장희백은 수혁을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사이마찰루는 장가장에서 지금 어찌할 수 없는 무림의 천하 사패가 아닌가. 지금 이곳을 덮치게 되었다면 그는 엄정획을 보며 부르르 떨었다. 생각하기도 싫었다. 정획은 그의 눈을 피하였다. 그럼 수고들 하게. 요즘 장주가 없는 빈틈을 틈타 기회를 노리는 부류가 있을지 모르니 경계를 철저히 부탁하네. 네, 염려 놓으시죠. 경비 일행을 보아 장가장은 조직이 잘 정비된 듯하다. 그들의 태도는 임전불투의 모습을 보였다. 장가장은 무가의 특성상 일개 경비일지라도 가전 무공으로 무장을 시켜 무공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1당 10의 실력자들이었다. 능력으로 본다면 1대1 대결에서 절대 5대4가에 밀리지 않았다. 다만 오랜 전통의 무가가 아니기에 규모가 조금 더 작을 뿐이다. 돌계단을 오르며 33명 높이의 정문을 지나 큰 마당이 보였고 이 마당은 300여 명 정도가 열병식을 할 수 있을 만큼 규모로 일행은 마당을 지나 경계벽을 지나자 정원의 중앙 건물로 또다시 들어가는 소로길과 문이 보였다. 정원은 대체로 깔끔하고 아담하니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다. 크고 작은 화원을 지나고 관상수를 지나서 비로소 좀 작은 그러나 매우 아름다운 숙소 건물이 나왔다. 개, 누구 없느냐? 네, 작은 소주, 라니가 나갑니다. 방문을 열고 라니라는 소녀가 해맑게 웃음을 지었는데 그녀는 15 소녀였다. 그녀는 무엇이 반가운지 장희백을 맞이하였고 장희백을 보고 꾸벅 인사를 하였다. 그래, 어머님은 어찌 괜찮은가? 네, 작은 소주. 하지만 지금은 낮잠을 조금 전에 드셨습니다. 그래, 그럼 나 나중에 오지. 장형, 그러지 마시오. 어머님을 뵙지요. 수혁의 짧은 말이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공자님 저는 문안차 왔으며 어머님이 주무신다고 하여 나중에 찾아뵙고자 하는데. 어머님은 매우 편찮은 듯하여. 맞소? 네? 하오나?
장영은 편찮은 어머니를 내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소. 그렇다면 나중에 시간을 낼 필요가 없지 않소? 장희백은 순간 눈에 생기가 돋았다. 그럼 그래 주시겠습니까?